안녕하세요. 북경반점입니다. 자, 오늘은 자료 공유입니다. 자료 공유를 할 거고요. 짜장면 이상 회원분들께 추리도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추리도는 남송 때 북송을 그린 지도입니다. 잃어버린 땅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땅에 새긴 지도라는 뜻입니다. 추는 떨어질 추자고요. 이는 이치를 말합니다. 하늘의 도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그린 게 도다. 그래서 추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추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추리도입니다. 추리도. 돌에 새긴 지도죠. 이 높이는 약 2m입니다. 이게 2m. 이 폭은 1m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큰 겁니다. 이게요. 예, 높이가 더 높은 거예요. 2m, 1m. 예, 이 정도 되는 돌에 새긴 지도다. 언제요? 남송 때. 남송 때 돌에 새긴 지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추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락할 때 쓰는 그 추자입니다. 추락한다 할 때.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는 이치를 얘기합니다. 이치. 추락, 즉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치, 즉 하늘의 이치를 땅에다 새긴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추리도. 그것은 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요. 중원을 지금 뭐 개봉까지도 다 뺑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나라가 여기를 다 차지했어요. 금나라가 차지했고 그 전에는 요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금나라 이후에는 몽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되는데 남송은이 밑에 있었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라는 건 결국은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늘의 이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빼앗긴 지역을 회복해야 된다. 예. 회복해서 다시 이 땅을 송나라 영토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뜻이 이 추리도라는 말의 안에 들어있는 함의입니다. 함의. 예. 자, 그래서 추리도라는 뜻을 알아봤고요. 제가 이 추자를 보니까 추락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소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누구 소설이냐면 이문열이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문열. 제가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요. 저는 이문열의 소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은 사람이에요. 실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이 이문열의 장편 단편 할 것 없이 저는 다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문열 씨가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저도 이 양반은 버렸는데 이문열이라는 사람은 작가로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소설에 대한 것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있죠. 이건 영화로도 있고요.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나오는 이런 유명한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이것 또한 굉장한 소설이죠. 굉장한 대단한 소설입니다. 이게 TV 드라마, 문학 작품을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최불암 씨가 나오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TV 시리즈로도 2번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소 2번입니다. 영화로 1번. 근데 제가 그 작품들을 봤는데 잘 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소설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유명한 게 또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영화화 됐습니다. 젊은 날의 초상. 그리고 구로 아리랑이라든가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또는 장편으로 익명의 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익명의 섬. 익명의 섬은 단편이죠. 예, 익명의 섬은 단편이고 이것도 영화화 됐습니다. 익명의 섬도 80년대. 그리고 유명한 게 삼국지 시리즈가 있죠. 10편짜리 삼국지. 이거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식 때문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국지 다음에 나왔던 장편이 뭐였냐면 변경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변경도 10편짜리거든요. 이런 소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작들이거든요. 변경의 여주인공이 경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경아는 너무나 유명하죠. 어디에 나오냐면 최인호의 소설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도 경아입니다. 별들의 고향. 이거 유명하죠. 신성일 선생이 주인공을 했던 심심하면 뽀뽀나 한번 할까. 이게 여기 이 별들의 고향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이 경아였고 변경도 경아였다. 변경은 이문열이 40대에 쓴 소설입니다. 40대. 삼국지도 40대에 썼죠. 이러한 작품들인데 저는 이 작품들을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마포에 살 때 34번 버스를 타고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새벽 5시에 34번 버스를 타고 만리제 고개를 넘어 서울역을 지나서 서울역 고가도로를 지나서 남대문 시장에 내립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내려서 언덕길을 올라가면 힐튼 호텔이 있고요. 힐튼 호텔을 넘어서 소월길을 지나서 용산도서관을 지나면 닿는 곳이 남산도서관이에요. 여기를 제가 주말마다 새벽 5시에 80년대에 남산도서관을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소설 코너에 가서 저는 이문열 소설만 읽었어요. 몇 년 동안. 예.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식물원 밑에죠. 남산도서관이.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도서관 다닐 때 88 올림픽 홍보 전시관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올림픽 전이죠. 예.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고 당시에 남산도서관의 우동값이 450원이었었어요. 전두환 시절이죠. 예, 450원. 여기다가 공깃밥을 추가하면 500원. 이랬던 시절입니다. 놀랍게도 80년대에는 이게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전두환 정권 때는. 물가가 안 올랐다. 그런 것도 있고요. 당시에 남산도서관 입장료가 10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00원. 예. 이런 추억이 하여튼 있습니다. 그 추락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문열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대단한 작가입니다. 제가 읽어본 여러 소설 중에서도 대단한 소설가고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한글로 글을 쓰면요. 이문열의 문체가 묻어날 정도였어요. 제 글에서.
그만큼 제가 이문열의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문열의 문체가 묻어날 정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반이 90년대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서 저는 버렸습니다. 예. 작가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작가로서는 대단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문열의 소설은 최소한 20편 이상 읽어보세요. 20편 이상. 대단한 작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문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리도. 오늘 제가 이걸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은 남송 때입니다. 남송 때. 남송 때 북송의 강역을 반영한 거예요. 북송의 강역을 빼앗긴 땅을 반영한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남송의 대신이었던 황상이라는 사람이 1190년에 제작을 했어요. 이 추리도를 1190년에 그렸습니다. 어디다 그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렸어요. 그렸는데 이 지도를 나중에 이 지도를 한 50년 후쯤에 수조우의 임시 형옥관 왕치원이라는 사람이 사천에서 이 원본을 얻어가지고 소주로 가지고 왔고 1247년에 돌에 새겨가지고 이것을 수조우 공묘에다 세웠습니다. 공묘에다 2m, 1m 되는 굉장히 큰 돌판에 새겼어요. 이 지도를.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 돌판이 지금 어딨냐? 이 돌판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소주의 공묘의 박물관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소주 공묘의 박물관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런 지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 지도는 황상이라는 이 대신이 광종이 즉위할 때 8가지 그림 중 이때 바친 8가지 그림 중에 하나고요. 광종의 아들인 태자를 가르칠 때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황상이라는 사람은 8가지 그림을 바쳤는데 이 8가지 그림은 태극, 그 다음에 태극이라는 그 태극도라는 게 있고요. 삼재 본성도라는 게 있고 황제 왕백 학술이라는 그림에도 있고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류학술, 천문도, 지리도, 제왕소운 그리고 백관까지 이렇게 8가지의 그림을 광종이 즉위할 때 바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추리도가 완성된 지 한 50년 후에 수조우의 임시 형옥관이라고 있는 왕치원, 왕쯔위엔입니다. 왕쯔위엔. 이걸 우리말로 왕치위안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왕치위안 이렇게 얘기하면요. 중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이건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죠.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정확히 읽으면 왕쯔위엔이에요. 왕쯔위엔. 그런데 왕치위안이라고 대도 않는 중국 발음을 쓴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그냥 우리말로 왕치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를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는 왕치위안. 누구를 위한 표기인 거죠, 이게? 중국 발음을 대부분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왕치위안이라는요. 이 사람의 이름도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차라리 그냥 왕치원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발음이 왕치원이란 발음이 없다면 왕쯔위안이라고, 왕쯔위엔이죠. 왕쯔위엔이라고 비슷하게라도 쓰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촨, 사천에서 추리도 원본을 얻어갖고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돌에다 엎어놓고 새긴 거예요. 돌에다 엎어놓고 새긴 거예요. 자, 그래서 수조 공묘에 있고 지금도 이 공묘 박물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석의 높이는 2m가 좀 넘죠. 전체 돌의 크기입니다. 너비는 1m 8cm입니다.
그리고 요 지도가 새겨진 부분, 요 지도가 새겨진 부분은 197cm, 너비는 1m 1cm니까 그냥 뭐 2m 1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2m, 가로 1m.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방송에서 이거 탁본 뜬 거를 제가 박물관에서 봤거든요. 그 봤더니 제 키만 하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자, 그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자, 이게 화이도고, 화이도. 이거는 탁본이고, 이거는 붓으로 그린 거죠. 탁본과 붓으로 그린 거. 이거는 우족도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제 키만 하트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 서 보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발이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올라서면 제 키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지도가 이렇게 컸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m, 1m랍니다. 1m, 1m. 예. 추리도도. 이게 북송 때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들이 다 크다. 예. 한 2m씩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지도에는 방위 격자가 없어요. 화방이 없어요. 화방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쪽에 우족도에서 보시면요. 우족도는 가로, 세로 이 격자 무늬가 있죠. 이게 방 백리, 가로 백리, 세로 백리가 한 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격자가 여기에도 없죠. 화이도에도 없고, 이쪽 지도, 추리도에도 없어요. 여기는 격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방위 격자가 없으면 산맥은 산수화처럼 표현됐어요. 좀 이따 제가 상세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볼까요? 예,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맥은 산수화처럼 그려놨어요. 산수화처럼 그려놨어요. 예. 자, 그리고 방위 격자가 없고 산맥은 산수화처럼 표현되었고 78개의 강과 하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성과 숲은 상징적인 기호로 표시되었다는데요. 장성과 숲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장성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장성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해놨죠. 장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요. 강은 타원형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구역과 산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강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시. 이게 다 강에 관련된 표시죠. 제구는 이 제수의 이 출구라는 것이죠. 제수가 마지막 도달하는 것. 하구는 황하가 마지막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뜻이고. 여기 보시면 심수도 있죠. 예. 여기도 제수가 있고 여기 분수가 있고. 자, 거의 그에 비해서 분주는 네모나게 돼 있죠. 여기 분수 동그랗게 돼 있고. 이렇게 강은 동그랗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정구역과 산 이름은 사각형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추리도의 비석은 송나라 시대의 중국의 지형도를 새긴 겁니다. 송나라 시대. 예. 남송 시대의 북송까지를 포함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송 때 북송을 그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요, 금, 원이 있을 때 이민족이 차지하고 나서 북쪽의 이 지명들이 바뀝니다. 얘네들 입맛에 맞게. 하지만 빼앗겼지만 북송 때 지명으로 그렸다는 뜻이에요. 남송 때 북송을 그렸다는 뜻이.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에는 지도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설명이 나뉘어 있어요. 여기 지도 부분이죠. 여기 문자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지워져 있죠. 이런 일부분들은 지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도 부분에는 중국 대륙의 산맥과 강과 장성과 전국의 행정구역인 로, 부, 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고대 지도는 현대 중국의 지형도와 비교해 보면 해안선의 차이가 커요. 이쪽 해안선이 지금하고 다르죠. 예, 이쪽 산동도 다르고
이쪽 발해 쪽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요동반도도 다르게 그려져 있죠. 예, 그런 부분 해안선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중국 지형도와 비교해 보면 해안선의 차이가 크고 황하와 장강의 발원지가 불분명한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 추리도는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 가지 석각지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우적도와 화이도가 이 추리도와 함께 송나라 때 그려진 비석에 새겨진 지도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비석은 서안의 비림 박물관에 있습니다. 비림에 있어요. 서안에 가면 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도 여기를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좀 무식할 때라서 이거 찾아보지 않았어요, 실은. 너무 많아요. 비석이 너무 많아요. 무슨 장원급제한 애들 뭐 명단을 새긴 비석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 찾아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요약해 보시면 추리도는 1190년에 황상이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대신이 그렸고요. 어디다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종이에 그렸는지 비단에 그렸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1247년에 57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50여 년 만에 왕치원이 사천에 가서 원본을 구해서 소주 공묘의 돌에다가 47년에 새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78개의 물은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431개의 행정구역과 180개의 산은 사각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지도와 비교해 해안선의 차이가 크고요. 강은 화이도보다 정확하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도로 10세기 이전을 유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에도 지도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전국 단위 지도는 이 추리도와 화이도와 우적도 이 정도가 가장 오래된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구려를 이야기한다든가 한나라를 이야기한다든가 전국시대를 이야기한다든가 진나라를 이야기한다든가 춘추시대를 이야기한다든가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10세기 전후를 틈타서 말하자면 당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5대 10국, 그 다음에 송나라, 그리고 북방을 쳐들어오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요, 지도와 지명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지도와 지명이 다 바뀌어요. 요도 옮겨가고요. 다 옮겨집니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이게 13세기 지도잖아요. 13세기. 만들어진 건 12세기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전국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전국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약 한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전의 이야기를 이 지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 지금 2000년이잖아요. 1500년 후면 언제죠? 3500년이에요. 서기 3500년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후에 만든 지도로 지금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됐잖아요. 이때는 정보화 시대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 시대라는 거는요. 그런데 1500년 후를 이야기한다. 실제로는요,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0년, 5000년 후 이야기예요. 지금 2000년이니까 기원 후 7000년에 만든 지도로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이버 지도 가지고 고구려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800년 된 고지조잖아요. 전국시대는요, 2000년이 훨씬 더 전이죠. 2000년도 훨씬 더 전입니다. 이거는 800년이에요. 이 차이는 1000년도 더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수경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경주도. 수경주도라는 지도는요, 수경주를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수경주는 언제냐? 부귀 때입니다. 부귀 때. 5세기죠, 5세기. 그러면 수경주가 아니고 수경은 언제 만들어졌냐? 3세기 초입니다. 3세기 초, 삼국시대 후한 말, 삼국시대 초, 그때쯤이에요. 위초고가 생기기도 전 일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수경을 이때 수경주를 붙인 거죠. 주석을 붙였고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언제 만들었냐? 1890년이에요. 이거는요 200년 전입니다. 이거는요 400년대예요. 이것만 쳐도 1500년이죠. 수경주와 수경주도만 쳐도 1500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35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경주도를 가지고 이게 고지도라고 해가면서 여기 보면 한반도도 나와 있죠. 한반도가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요. 이때 그린 지도에 이때 그린 수경에 한반도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수경주도에는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걸 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믿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1890년도 135년 전에 만든 지도를 가지고 2000년 전 전국시대를 얘기하고 진나라를 얘기하고 그 전에 춘추시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다? 참고다, 참고. 예. 참고로 보셔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을 수경주도에 나와 있는 물의 이름이라든가 지명을 증명하려면 이걸 보조로 삼아 가지고 다른 사료와 함께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도 물길 하나 가지고 그게 2000년 전에 그러면은 전국시대 무슨 강이야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예?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대 구분을 잘 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 구분을. 예. 자, 잔소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북경 만점 회원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 영상에서 가입 버튼을 찾으시면 되고요. 등급은 짜장면 3,000원, 탕수육 7,000원, 팔보채 3만원, 불도장 6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 달의 비용입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어떤 등급이든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만 가입하고 이후에 언제든 해지하셔도 됩니다. 보시고 싶은 영상을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자료 구입과 현장 답사 비용으로 쓰입니다. 회원 혜택은 같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비싼 음식으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는 또 뭘 제가 적어놨냐면, 자, 이 연도를 잘 보세요. 요 나라는 916년부터 112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1115년에서 1234년이에요. 그리고 원나라는 1271년부터 1368년입니다. 자,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도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1190년에 만들었어요. 1190년. 그러면 1190년이 어디에 들어가죠? 이 지도를 만든 거는 금나라 때입니다. 금나라 때. 금나라가 북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금나라가 북방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추리도라는 게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가 돌에 새겨졌던 1247년은요. 1247년은 금나라가 망했을 때죠. 그리고 몽골 제국이 있었을 때예요. 원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죠. 원나라는 쿠빌라이가 세웠고 쿠빌라이의
할아버지가 징기스칸이거든요. 징기스칸. 그래서 징기즈칸이 있던 그 몽골 제국 시대에 이 지도가 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새겨진 건 몽골 때고요. 만들어진 건 금나라 때다. 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과외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세운 야유라보기는 저하고 1100갑입니다. 1100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72년생입니다. 저는 1972년이죠. 야유라보기는 87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야유라보기보다 제가 1100년 늦게 태어난 겁니다. 1100년 늦게. 1100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라라는 건 지금부터 11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죠? 야유라보기가 40대에 요나라를 세웠거든요. 40대. 저는 지금 50대지만 예. 그래서 약 11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나라는 그거보다 200년 늦습니다. 시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금나라 시도 와나나골타죠. 1068년생이에요. 68년생. 그리고 징기즈칸은 62년생이에요. 1162년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하시면서 이런 연도를 좀 외워두실 게 있는데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72년생, 68년생, 62년생. 연도가 조금씩 줄죠. 72, 68, 62로 줄어들죠. 여기는 200년 차이, 100년 차이예요. 그랬다는 건 금나라는 한 100년 갔겠구나. 칭기즈칸이 일어나서 이 금나라를 잡아뜨리니까 시조의 연도가 출생 연도가 100년 차이니까 그럼 금나라 한 100년 갔겠군. 견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나라는 한 200년 갔겠군.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야유라보기 872년생, 와나나골타 1068년생, 징기즈칸 1162년생. 예, 요 정도는 기본, 기초 중에 센 기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요 정도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리도를 좀 상세히 볼까요? 제가 이게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회원분들에게 발송해 드릴 지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좀 구하기 힘들어요.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저도 돈 주고 산 겁니다.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확대해도 깨지지 않죠. 예.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가장 선명한 판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회원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회원분들 후원으로 산 거예요. 이 지도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회원 가입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이런 자료들을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논문들 비싸서 생돈 주고는 그 많은 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은 답사 가서 제가 찍어서 현장에서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실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대부분이 90% 이상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중국 답사 오세요. 제가 안내도 해드릴게요 하면 그분들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중국 안 가. 하도 중국 욕을 하고 시진핑 욕을 해서 나는 못 가. 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사라는 걸 하는데 나는 현장에 안 와보고 다 알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나는 현장에 안 가봐도 다 알아. 심지어는 안 가봐도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녹음 한번 틀어드릴까요? 안 가봐도 더 알아, 더 잘 알아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 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예. 하여튼 역사는 발로도 해야 돼요. 발로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요. 현장도 와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만주 쪽에 있는 산하고요.
이쪽 중원에 있는 산이 특히 태양산맥 인근의 산서성의 산은요. 그 모양 자체가 다르고 지질 자체가 달라요. 그걸 안 가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한강만 한 줄 알아요. 무슨 뭐 영정하니 저 조백하니 무슨 황하니 장강이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도를 보면서 이게 한강만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세요. 영정하 밑에 뭐 고려가 성을 쌓네 있다고 개소리하는 양반들 있거든요. 영정하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와보고는 그런 말 못합니다. 와보고는. 예. 아이고 뭐 좀 한심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는 생명의 위협을 못 느껴서 중국에 못 가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시키세요. 후원금도 좀 주시고요. 네가 대신 가봐라. 예? 내가 여기가 궁금하니까 너 대신 가서 좀 찍어와라. 후원금 주시면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박물관도 많이 다녀야 되겠죠. 예, 박물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경에만 300개 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200곳 넘게 가봤고요. 제 아들이 만 9살 때 한 150개 박물관을 갔습니다. 저 따라서 주말마다. 만 9살 때. 제가 볼 때는 만 9살짜리 중에 전 세계에서 박물관 제일 많이 가본 놈이 제 아들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다녔는데 앞으로도 많이 다녀야죠. 예,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후원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이걸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어요. 임조에서 요양까지도 한번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산해관까지 돼 있는데 이 산해관 끝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일단 장성 얘기부터 할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기 새겨진 장성 가지고 전국 시대를 얘기하지 마세요. 전국 시대 진나라 만리장성 뭐 진시황 만리장성 있다고 소리를 좀 그만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거 13세기입니다. 13세기. 예, 그런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영주 있죠, 영주. 이게 당나라의 영주죠. 이게 지금 산해관에다 영주를 표시한 거거든요. 지금은 조양이라고 하잖아요. 조양인데 조양이 아니고 여기 지금 왜곡된 사학에선 조양이라고 하지만 이 지도에는 또 산해관의 영주를 표시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뭐 당나라 영주가 어째고 저째고 하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주뿐만 아니라 갈석산도 있죠. 이것도 다 이거는 13세기입니다. 13세기. 예. 조조가 올라갔다는 갈석산 그게 언제입니까? 3세기 초 아닙니까? 3세기 초. 1000년 차이에요. 1000년. 예.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말고도 많이 들여다볼 게 있는데 간단히 그냥 요것만 할게요.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상세히 살펴보시고요. 시대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요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수, 소요수 이쪽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의 요수고 10세기 이전의 요수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리도도 접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연도 잘 기억하세요. 13세기예요. 13세기. 예. 이거 가지고 전국시대, 춘추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예, 그런 걸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걸 조금 볼까요? 그러면 돌에 새긴, 북송 때 새긴 세 개의 지도, 추리도, 우적도, 화의도가 있는데요. 자, 이게 제가 직접 박물관 가서 찍은 거고, 이게 어느 박물관이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박물관에 이게 임시 전시였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 전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의도고요. 이거는, 돌에 있는 거를 탁본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직접 그린 겁니다. 붓으로. 이것도 붓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이거는 앞에 있는 우적도를 탁본한 거예요.
실제 돌에 있는 걸 탁본한 그런 지도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붓으로 그린 것이다. 예. 이 격자는 방 100리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천리는 이 네모 칸에 10개를 세면 방천리다. 20개를 세면 방이천리다. 가로 5개, 세로 4개를 세서 4, 5, 20칸이 방이천리다. 예,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부여의 크기죠. 예,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자료 발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느냐? 우선 짜장면 회원 이상, 예, 짜장면 이상,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그 다음에 불도장이 있는데요. 짜장면 이상 회원분들 모든 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계좌 후원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좌 후원 해주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akdu96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현금 후원했던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추리도를 발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계좌 후원하셨던 분들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리도 말고도 앞에 방송에 나오는 자료들도 같이 요청하시면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의 자료 발송 안내까지 해서 자,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추리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걸 회원분들에게, 예, 그리고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북경반점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참신한 내용으로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